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론에서 유형 두 번째인 소득의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이론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유형은 이 이론이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어떤 유형은 이 이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는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 유형은 이, 이 앞에 설명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꼭 외워야 될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암기라고 써놨는데, 여기 암기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를 좀 아시고 여기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일단 요 탄력성에 관한 어,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거의 요즘은 매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좀 그 계산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 설명을 듣고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으시다면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잘 푸는 것, 이것만 목표로 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죠?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건을 많이 사겠죠.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많이 사요.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해주고요. 또 어떤 물건이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올랐어요.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살까요? 아니겠죠. 가격이 이전보다 올랐기 때문에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럴 때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꼭 부호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은 계산을 할 때 꼭 필요해요.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부호에 따라서 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2 빼기 2하고 2 더하기 2하고는 계산이 결과가 많이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호를 꼭 잘 써주셔야 돼요. 증가면 플러스, 감소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론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론에, 이 부동산학 개론의 이론에 제가 이론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해요. 단지 저는 이 이론을 계산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해서 계산 문제를 쉽게 빨리 풀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1분 안에 이 계산 문제를 마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론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이론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 제가 계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체제라는 거는 뭐 반대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빌라는, 다세대 주택은 반대고, 보완제는 같다는 거, 같은 계열이라는 거,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할 때 교차 있죠. 이게 나오면요, 그냥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아파트 가격 변화분의 다세대 수요 변화. 분모가 뭘까요? 아파트. 분자는 다세대. 이렇게 외우셔요. 교차가 나오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정리할게요. 이론을요. 이 암기하는 부분은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암기 안 해주시면 문제가 안 풀려요. 여기 보세요. 수요, 수요, 수요 똑같죠? 뒤에 탄력성 똑같아요. 그쵸? 근데 뭐가 다를까요? 가운데 있는 하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하나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고,
하나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을 묻는지 소득 탄력성을 묻는지 교차 탄력성을 묻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뒤에 가셔서 묻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탄력성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탄력성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어쨌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밑에가 뭐가 나오냐면 가격이 나와요. 가격의 변화율.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분모는 가격이에요.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다 그 가격, 소득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분모가. 교차 탄력성은 가격인데 누구의 가격이냐면 아까 아파트가 된다 저기 분모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분모는요. 가격 탄력성은 분모는 다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 가격 탄력성이거나 소득 탄력성이거나 교차 탄력성이거나 분모는 다 무엇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수요량. 단지 교차 탄력성은 분모에 뭐가 온다 그랬죠? 다세대. 그래서 다세대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셔야지만 문제가 쉽게 풀리고 빨리 풀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몇 문제 있냐면 5문제 있어요. 제가 그 5문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제가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5문제만 잘 푸실 수 있으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안 틀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형의 문제가 어떻다 그랬죠? 개론의 계산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신다면은 개론 다른 계산 문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볼게요. 예, 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아까 그 계산 문제가 있었죠. 아니 그 공식이 있었죠. 거기에 숫자를 대입하면 돼요. 문제에서 조건에서 숫자를 줘요. 그 숫자를 찾아서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서 어떤 걸 물어봤나 보세요. 맨 끝에 가면은 수요량의 변화율 물었어요. 근데 뭐예요? 전체 변화율. A 부동산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근데 전체 변화율 물으면 무조건 다 나중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뭐가 있죠? 0.9도 있고 0.5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어요. 이게 퍼센티지 붙은 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2, 4만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탄력성은 다 소수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소수점이면 탄력성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어진 숫자들을 다 식에다가 이용해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셨는데 이 숫자들을 하나 정도 빠졌다. 이용을 하지 않았다 하면 그 식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풀이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가격 탄력성이 나왔어요. 가격 탄력성을 아까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됐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왔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래요? 여기서 주어졌어요. 0.9로. 0.9로 주어졌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까 외우라 그랬죠. 밑에 가격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격 변화. 근데 가격 변화가 어떻대요? A의 가격이 2% 상승했대죠. 그러니까 2, 분모가 2예요. 그리고 수요량이 변화된 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수요량 변화된 거 나왔나요? 없죠.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x. 모르면 무조건요 x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모르면 y로 놓고요. 그 다음 것도 모르면 z로 놓으면 돼요. 뭐 이거 아니어도 모르면 a로 놔도 되고 b로 놔도 되고 c로 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편한 게 주로 x죠. 그러니까 x로 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야겠죠. 이거 계산하기 전에 먼저 식부터 세워요. 요거 첫 번째 식 세웠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용했죠? 0.9 이용했죠. 지우고 그 다음에 2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주어진 숫자는 한 번씩 다 이용을 해야 돼요. 뭐 2번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용했으면 지워보세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요. 여기 소득 탄력성 나왔죠. 소득 탄력성은 얼마래요? 0.5래요. 그쵸? 그래서 각각이었으니까 요거 가격 탄력성은 0.9, 소득 탄력성은 0.5인 거예요. 소득 탄력성이 얼마래요? 0.5. 그러면 밑에 소득 변화가 온다 그랬죠. 소득 변화 얼마래요? 4%가 증가됐대요. 그러면 4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수요량 변화는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몰라요. 근데 아까 X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넣을까요? Y 났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0.9는 2분의 x잖아요. 지금 이거 글씨가 너무 제대로 못 써서 죄송하지만 이렇게밖에 제가 안 되네요. 일단 문제 푸는 것만 잘 알려드릴게요. 0.9는 2분의 x잖아요. 이럴 때는 주로 이 모르는 x를요 왼쪽 좌변에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2분의 x는 이렇게 0.9 이렇게 바꿔 쓰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모르는 게 저희가 뭐지요? x잖아요. 그쵸? x만 남아야 되는데 2분의 x 요게 딸려 있죠. 그럼 얘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퀄이 돼야 되니까 양변에다 똑같이 2를 곱해줘야지만 공평하겠죠?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x만 남고 x는 뭐죠? 0.9 곱하기 2는 계산기 두들려 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2, 9, 18이잖아요. 그쵸? 소수점 한 자리니까 소수점 한 개 있죠. 그러니까 1.8 이렇게 돼서 x는 1.8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거 아까 제가 뭐를 써줘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부호를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소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감소한 걸 알 수 있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1.8은 1.8인데 마이너스 1.8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8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식도 한번 풀어보죠. 요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르는 게 좌변에. 그러면 4분의 y는 0.5 그쵸? 그러면 여기서 y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만 남기려면 요 밑에 있는 4를 그쵸? 요 밑에 있는 요 4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곱하기 4 해줘야겠죠. 그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약분. 그쵸? 그런데 이게 이퀄 똑같아지려면 여기에 4 곱해줬으니까 여기도 4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4. 그러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2. 해서 y는 2인데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수요량도 증가한다 그랬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플러스에서 2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 했으니까 전체면 더해야 되겠죠.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8 더하기 플러스 2는 뭘까요? 0.2 0.2만큼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어요. 이해되실까요? 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지금 조금 이해가 덜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제가 또 풀어볼게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풀어볼게요. 그러면 1번에서 이해가 안 되셨어도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2번에서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고 5번 끝까지 가다 보면 이해가 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넘겨볼게요. 그래요. 다음 페이지에 왔어요. 제가 페이지 넘길 때 매끄럽지가 못하자는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대신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요번에는 문제 끝에 가보세요. 어떤 걸 물어봤죠? 여기서는 세 개를 물어봤네요. 그쵸? 어떤 거요?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나 물어봤고요. 또 두 번째는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교차. 아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과의 관계 물어봤어요. 세 개 물어봤네요. 27회 문제예요. 27회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야 되겠죠. 가격 탄력성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어요. 저희가 구해야 돼요. 가격 탄력성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밑에다가 아파트 가격 변화, 그쵸? 가격 변화를 써야 되고 위에는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를 써야겠죠? 그러면 찾아봐요. 주어진 숫자가 뭐뭐 있어요? 주어진 숫자가 16 있고요. 8 있고요. 4 있어요. 이거 다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거 있나요? 있네요. 그쵸? 어떻게 됐대요? 16% 상승했다네요. 그러면 16, 분모의 16. 그 다음 수요량은요. 여기 있네요. 아파트 매매 수요량 4가 감소됐네요. 4. 그쵸? 이거 일단 식 하나 세웠어요. 조금 이따 계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은 어떻다 그랬죠? 제가 밑에다가 아파트의 가격 변화라고 그랬죠. 아파트의 가격 변화 어떻게 됐죠? 요거 16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요 16은 두 번 이용하네요. 그쵸? 16. 그 다음에 위에는 뭐 쓰라고 그랬죠? 다세대의 수요량 변화. 다세대의 수요량 변화는 어떻게 됐어요? 8%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떼고 8. 그래서 다시 식을 깨끗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요거예요. 16분의 4. 16분의 4거든요. 이거를 빨리 이거를 4 나누기 16 계산기 두드려셔도 되고 이 정도는 암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1이고 얘가 4잖아요. 그쵸? 4로 나누면요. 그러면 4분의 1은 0.25라는 거. 그쵸? 2분의 1은요. 0.5죠. 4분의 1은 0.25예요.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하셔야지 문제 풀 때 시간을 뺏기지 않아요.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여기 세워놨죠. 16분의 8 그쵸? 16분의 8은 어떻게 또 계산할까요? 이거 계산기 두드리셔도 되지만 머리 암산으로 8은 1 28이 16 해서 2분의 1인 거 되실까요? 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은 뭘까요? 0.5 그쵸? 0.5 그래서 계산은 A는 0.25, B는 0.5. 그런데 가격이 상승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수요가 감소해야 되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얘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는 보완제가 아니라 뭘까요? 대체제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대체제는 반대되는 거고 보완제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 물으면 아파트 가격 변화분의 다세대 수요 변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 오피스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오피스텔 수요 변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요 매번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제대로 알아놓으시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거든요. 아주 뭐 엉뚱한 문제, 저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문제는 잘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석에 있는 문제를 푸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년 나오는 문제, 그런 문제를 뻔한 것들을 안 틀리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3번 또 풀어볼게요. 문제가 뭘까요?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면 이제는요. 다세대 주택 교차 탄력성 이제 우습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죠. 어떻게 떠올라야 되죠? 밑에는 아파트 가격 변화. 그쵸? 그리고 위에는 수요량 변화인데 누구 수요량 변화예요? 다세대 수요량 변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를 다 이용하라 그랬어요. 숫자 주어진 거 뭐 있냐면요. 10 주어졌고 5 주어졌고 8 주어졌어요. 그리고 0.6도 주어졌네요. 얘는 28의 기출이에요. 이전 문제 27회죠. 28회 또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1분 안에 풀려고 노력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앞에서 푸른 거하고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주어진 게 뭐예요? 소득 탄력성 0.6. 그쵸? 그럼 여기다가 0.6 쓰세요. 주어졌으니까. 그럼 소득 탄력성은 뭐라 그랬죠? 분모가 소득 변화죠. 소득 변화 어떻게 됐대요? 아유, 친절하게 여기 있죠? 10% 상승했대요. 그러면 여기다 10을 써줘요. 그쵸? 그리고 이거 쓴 거는 지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되죠? 10분의 x는 이거 x를 좌측에다 놓으라 그랬죠. 곱하기 0.6 그렇게 하고 그럼 이거는 x는 좌측에다가 10을 곱해 줬으니까 우측에다가도 똑같이 10을 곱해 줘야겠죠. 그래서 6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6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10 곱해 주지 않아도 얘 10을 그냥 이쪽으로 넘겨서 10 곱하기 0.6 해서 6 해도 이렇게 암산하면 더 금방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연습은 좀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6%가 나왔어요. x는 6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세대 그러면 수요가 기존에는 몇 프로였어요? 8% 증가했었죠. 근데 소득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득 탄력성이 0.6일 때 다세대가 어떻게 됐죠? 다세대 수요의 탄력성은 0.6이었죠. 근데 기존에는 8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8 빼기 6은 어떻게 될까요? 2. 그래서 다세대는요. 수요가 감소했네요. 그쵸? 원래 8%였는데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원래 늘어야 되는데 얘는 도리어 줄었어요. 6으로요. 그쵸? 얼만큼요? 2%만큼요. 그러면 얘는 왜 줄었을까요? 그렇죠.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뭘까요? 밑에는 교차 탄력성이니까 소득의 변화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의 가격 상승. 그쵸? 밑에는 아파트 가격 변화죠.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대요? 5분의 위에는요. 다세대의 수요 변화. 다세대 수요 변화는 이거를요. 8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왜요? 얘를 이 소득 탄력성을 줬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으로 구한 2를 쓰셔야죠. 여기서 8을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5분의 2는 이거는 뭐 2 나누기 5 해봐도 되고요. 계산기로요. 2 나누기 5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0하고 점 여기 0 하나 더해져서 5, 4, 20 이렇게 해서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우리는 계산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암산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0.4예요. 교차 탄력성은. 되셨을까요?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꼬아서 나온 거예요. 28회 때는요. 어떤 게 꼬아서 나왔냐면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주려고 다세대 수요가 8%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8로 계산하라고 이렇게 유인한 거죠. 하지만 이 밑에 게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밑에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얘 조건을 왜 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쓰지 않으면 그 문제는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계산할 때 활용한 숫자는 이렇게 지우라 그랬죠. 지웠는데 8로 만약에 하신 분은 지웠어요. 그러면 얘를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얘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여기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했으면 얘를 어딘가는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괜히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조건이 나오면 그거는 그 문제를 푸는 키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세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잘 모르시겠다 이러신 분은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 문제로 따라오셔요. 또 한번 해볼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이 이 문제가 이해되시고 이해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소득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소득의 변화율은 어떤 공식에서 나왔죠? 소득의 변화율은요? 그죠? 소득 탄력성에서 나왔죠.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소득 탄력성. 다 쓰려니까 시간 되게 많이 걸리네요. 그죠? 제가 이거 잘 못해서 그래요.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앞에 있어요. 소득의 변화분의 소득 변화분의 소득 변화분의 수요량 변화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걸 조건에서 문제에서 주어졌을 거라고 봐요. 문제 안 읽었어도. 소득 변화율은 지금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소득 변화를. 여태까지는 수요량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매번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이거를 구하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수요량 변화 구하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소득 변화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뭐 별로 혼동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이까짓 거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다세대가 아니라 뭘 줬어요? 오피스텔.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이네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오피스텔은 또 오피스텔로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보세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요. 아까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래요. 그러면 먼저 써주세요. 이렇게 0.6. 그쵸? 그럼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가격 변화 들어가야 되겠죠. 가격 변화가 안 나올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요. 어디에? 여기 나왔죠. 어떻게 됐대요? 5% 상승했대요. 그러면 뭐만 쓰면 돼요? 5. 그리고 수요 변화는요. 안 주어졌네요. 그러면 X. 이거 구할 수 있죠. 그쵸? 이제는 머리로 암산해 봐요. 요거를 좌변에 놓고 이게 여기 우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5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0.6에다 5 곱하면 3이 나와요. 그래서 X는 3이에요. 3이 뭘까요? 수요량 변화. 뭐의 수요량 변화예요? 오피스텔의 수요량 변화예요. 왜 수요량이 변했을까요?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네요.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1% 감소했대요. 이거 지워볼게요. 너무 중요한 게 조건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1% 어떻게 했대요? 감소했대요. 감소하면
이게 빼줘야 되죠. 아주 중요해요. 조금 전에 수요량이 어떻게 됐어요? 3%였잖아요. 그런데 이 3%에서 소득이 변해서 1%가 감소했으니까 결국은 몇 프로일까요? 2%. 이 2%가 수요량 변화예요. 뭐에? 소득의 탄력성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그 수요량 변화가 2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구했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소득 탄력성은 얼마래요? 0.5. 그럼 0.5는 요번에 모르는 게 우리가 요 Y에 있는 소득 변화를 모르는 거죠. 소득이 얼마큼 변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수요량은 뭐예요? 1% 감소해서 2가 된 거예요. 그러면 써볼게요. 모르는 걸 좌변에 놓으라 그랬어요. Y분의 2는 뭐예요? 0.5.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계산은 여러분이 이렇게 얘를 그냥 이쪽으로 넘기면 되는데요. 넘기고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맞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우시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y분의 2는 0.5. 지금은 계산이 시간이 걸려도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암산이 되실 거예요. 0.5는 뭘까요? 달리 말하면 소수점은 요거 2분의 1이죠. 2분의 1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냥 0.5로 하셔도 돼요. 일단 다시요. 2분의 1로 그럼 안 할게요. y분의 2는 0.5. 그러면 일단 y만 좌측에다 놔두세요. 그러면 y분의 1인데 y분의 1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2가 없어져야겠죠. 2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을 곱해주면 그쵸? 2가 이렇게 약분해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같으려면 0.5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양변에 똑같이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이퀄이 성립돼요.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y분의 1은 뭐예요? 0.5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0.5는 어떻게 되죠? 10분의 5. 10분의 5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0.5는 10분의 5예요.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하면 어떻게 되죠? 얘 약분하고요. 그러면 1과 2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y분의 1은 4분의 1. 그러면 y는 뭐예요? 결국은 4죠. 그죠? 근데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y분의 1은 4분의 1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y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y가 분모에 가 있으니까 싫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y를 곱해 볼까요? 얘 양쪽에다 똑같이 y를 곱해 봐요. 똑같이 곱하거나 나누는 건 이퀄에 아무 영향을 주질 않아요.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없어지죠. 그럼 얘는 1만 남고 얘는 4분의 1 y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y만 남기려면 어떻게 되죠? 얘를 똑같이 4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4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4고 얘는 y네요. 얘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y는 4가 됐거든요. 그래서 y는 그래서 4가 돼서 결국은 정답은 소득이 4%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계산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계산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거를 제 거 들으실 때 이걸 뛰어넘으세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설명을 지금 한번 드리는 건데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넘어가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는 거는 빨리빨리 2배속으로 들으시거나 해가지고 빨리 들어서 이 듣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여기에 0.5는 y분의 2잖아요.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를 다시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x나 y 이렇게 모르는 거는 좌변에다 놓으라 그랬죠. 그러면 y분의, 요번에 좀 작게 잘 이쁘게 써볼게요. y분의 2는 뭘까요? 0.5. 그쵸? 그러면 y분의 2는 얘를요 0.5니까 분수로 만들어요. 그냥 10분의 5. 10분의 5는 뭘까요? 약분을 하면 다시 하면 2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원래 간단히 계산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래서 y 곱하기 1은 y잖아요. 그쵸? y는 2 곱하기 2 해서 4. 이렇게 해서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그치?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과정을 해볼게요. y분의 2는 2분의 1. 그러면 이 y를 좀 분모에 있으니까 계산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y를 써주세요. 양변에다가. 얘 없애려고. y 이렇게요. 그러면 얘 없어지죠. 그쵸?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2만 남고 여기는 뭐였죠? 2분의 y가 됐죠. 그쵸? 그러면 얘 y만 남기기 위해서는 얘 곱하기 또 2 해야 되죠. 그쵸? 똑같이 곱하기 2.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4가 되고 4 이퀄 얘는 약분되니까 여기서 y만 남죠. 그래서 y는 4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소득은 4% 증가됐다는 거. 요거 29의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키포인트가 함정을 파놓은 게 뭐냐면요.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요렇게 이런 조건을 주면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아시고 그거를 꼭 이용을 하셔야 돼요. 식에다가. 그래서 얘가 이 1% 감소한 게 여러분이 세운 그 식에 이 1%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식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0.6도 사용했었고 그쵸 여기다가 그 다음에 0.5도 사용했잖아요. 여기에 그쵸? 그 다음에 5% 상승한 것도 여기에 사용했죠.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1% 얘는 어디다 해야겠어요? 여기에서 1% 감소해서 2%가 됐다는 거. 이게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똑같은 유형으로 나와요. 겁내실 거 없어요. 아까 그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요. 그런데 그 공식에서 조금씩 위에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밑에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탄력성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겁내실 거 없어요. 다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이거 29회 문제였다는 거 매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그러면 마지막 지금 유형 2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유형 2가 계산 문제 중에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잘 풀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계산 문제에 다 맞추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는 30회 기출인데요. 또 한번 보죠. 이번엔 30회 기출이에요. 문제가 뭔가 보면 아파트 전체의 수요량의 변화율. 전체 어디서 봤죠? 저희 첫 번째 문제 1에서 봤나요? 전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무조건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구해서요. 그러면 주어진 게 무엇인지 볼까요?
지금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진 게 뭔지 볼게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아, 이거 우리 암기한 거네요. 공식. 수요의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래요? 0.6. 그러면 0.6 쓰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가면서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분모가 뭐가 오죠? 가격의 변화. 그럼 가격 변화 찾아봐야죠. 아파트의 가격 변화는 뭘까요? 아파트 가격 여기 있네요. 어떻대요? 가격이 3% 상승했대요. 그쵸? 그럼 여기다 3 써주면 되죠. 위에는 뭐 써줄까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나왔나요? 없어요. 그쵸?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구하라는 거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다 위에는 안 줄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그걸 저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온 거를 각각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니까 x. 그런데 이거 구할 때는 꼭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부호. 근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이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네,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해되셨나요? 이 마이너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온 거 또 이용해야죠. 0.6은 이제 사용했으니까 지워요. 아파트 가격도 지워요. 그 다음에 소득의 탄력성. 아우, 반갑네요. 나왔어요. 소득의 탄력성. 우리 외운 거죠. 소득의 탄력성이 0.4예요. 여기 0.4 있죠. 0.4 이렇게 쓰고 이것도 지워요. 소득의 탄력성은 분모가 뭐죠? 소득의 변화. 소득의 변화 어디 있어요? 이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변화. 그것도 뭐가 얼마큼 상승했대요? 3%. 그러니까 또 3. 계산하기 좋으라고 그냥 한 번에 문제 간단히 내려고 이렇게 각각이란 말로 똑같이 3%씩 상승했다고 조건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는 x니까 이번에는 y로 놨어요. 수요량 변화요. 이렇게 식 하나 세웠고 식 두 번째 세웠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 아유, 반갑네요. 그쵸? 우리가 아는 건데 교차 탄력성이 0.1이잖아요. 얘도 또 이제 사용했으니까 지우고 0.2. 교차 탄력성은 밑에는 뭐가 들어가요? 밑에는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변화 얼마예요? 3% 상승했다 그랬죠? 그래서 3 들어간 거예요. 3분의 수요량 변화는요. 다세대 수요량 변화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요. 이번엔 다세대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네요. 그쵸?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는 모르니까 Z. 그쵸?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 세 번째 각각의 수요량을 구해서 다 더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3분의 x는 아파트 가격 탄력성에서 3분의 x는 0.6. 이제는 조금 빨리 할 수 있으시면요. x는 얘를요. 한번 이쪽으로 그냥 보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곱하세요. 그냥.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0.6 곱하기 3은 1.8. 이렇게 해야 계산해서 시간을 안 뺏겨요. 그냥 이걸 0.6 곱하기 3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시간이 가니까 이걸 그냥 암산하셔요. 그 다음 1.8에서 여기 1.8 나왔는데 얘는 아까 부호가 뭐였어요? 마이너스였죠. 왜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8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소득 탄력성은 뭘까요? 아파트의 소득 탄력성은 3분의 y. 3분의 y는 0.4. 그쵸? 그러면 y는 얼마일까요? y는 넘기실 수 있을까요? 이쪽 위로 오른쪽으로 넘겨서 0.4 곱하기 3. 그러면 1.2. 얘 부호는 뭘까요? 플러스. 되셨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여기다 해볼게요. 3분의 z. 3분의 z는 0.2.
그러면 Z는 얼마일까요? 0.2 곱하기 3은 0.6 되셨죠? 그러면 이거를요 다 더하시면 돼요. 다 더해요.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8 더하기 0.6 더하기 1.2 하면요 뭐가 나올까요? 답은 0. 0이란 건 뭐예요? 즉 변화가 없어요. 전체 수요량은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30회에 나온 거예요. 30회에 나왔어요. 이거는 좀 똑같은 문제 유형인 건 아시겠죠? 하지만 또 기존에는 뭐 많아야 2개인데 요번에는 3개나 이렇게 한꺼번에 묻는 그렇게 귀엽게 변형을 시켰네요. 그렇지만 뭐 저희는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를 물어본다고 해서 뭐 혼동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유형 2에 대한 경제론의 유형 2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문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님 그 정도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지만 아시는 거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야 시청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하루에 끝내기로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계산 문제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부분은 넘어가고 또 조금 제 말이 느리다 싶으면 좀 1.5배속이나 이렇게 빨리 돌리기로 해서 문제를 이 강의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경제론의 유형 3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경제론은 제가 크게 3가지로 유형 1, 2, 3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경제론에 대한 마지막 유형 3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번 유형 2에 대한 이해도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